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오늘은 김아진 텐 아시아 기자 혼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파트너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찾았는데 예. 혼자 들어왔습니다. 예. 네. 불금이라고 먼저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뮤지컬 배너. 아까 우리가 영화 소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해드렸는데 뮤지컬 배너 프레스콜에 다녀왔다고요? 네,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요. 2017년에 초연이 됐고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관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뮤지컬 배너라고 하면 네. 영화 배너가 먼저 떠오르는데. 네, 아마 그 줄거리는 그 같은 근본이 되는 그 소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줄거리는 대강 좀 비슷한데요. 한국에서 소설 배너. 네, 예. 한국에서 창작 뮤지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뮤지컬 발전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작품입니다. 근데 굉장히 스펙타클 대작으로 나올 것 같네요. 네, 대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그리고 또 뭐 말이 나오고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웅장한 그 세트가 정말 한국 작품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이번 주인공 배너 역을 맡은 배우들 중에 네. 배우 한지상 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뮤지컬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한 배우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합류를 했어요. 예. 다른 배우들은 기존의 초연 때 같이 호흡을 맞췄던 배우들이 대부분인데 한지상 씨는 처음 합류한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보죠, 뮤지컬계에서는? 네, 그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역할 맡은 뭐 카이 씨, 그리고 민호혁 씨, 박은태 씨도 뮤지컬계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예. 있는 배우들이죠. 저는 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네요. 네, 뮤지컬을 보시면 아마 네. 뮤지컬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정말 한번 봐도 좋을 예, 정도로 예, 대작이에요. 예. 뮤지컬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혹은 흥미로운 점 그런 것 좀 소개해 줄래요? 저같이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우선 이런 가면 이런 게 좋다. 눈 앞에서 생방송으로 벌어지는 내용들이잖아요. 2시간 동안. 그래서 그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정말 다 담아내지 못하는, 화면에는 담지 못하는 그런 출중한 뛰어난 그 가창력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감동이 좀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한번 가서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예. 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습니까? 네, 우선 개막을 했고요. 10월 13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네. 인터파크홀에서 한다네요. 제가 저는 뮤지컬 한 번도 못 봤다고 얘기하면 다들 한 번 보면은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좋은 작품을 한번 만나보시면 그 화면이 담지 못하는 그 웅장함이 좀 무대 위에서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푹 빠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계속해서 다른 얘기 해봅시다. 정준하 씨도 인터뷰했다고요? 네, 오늘 만나고 왔는데요. 정준하 씨도 뭐 뮤지컬 나갑니까? 네, 뮤지컬을 3년 만에 예. 정준하 씨가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뮤지컬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네, 그 소감을 좀 물어보러 만났습니다. 이 뮤지컬은 그런데 연기도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노래 실력도 함께 갖춰져야 되잖아요. 네, 그 정준하 씨가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에 대한 애착, 애정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자신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종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긴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쓰면서 그 보컬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돈을 써서 보컬 레슨을 받는지 알겠다 할 정도로 지금 스스로도 만족할 정도로 발성과 소리가 좋아졌다고 해서 콧소리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네. 무한도전 끝나고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하나요? 네, 지금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처음엔 좀 많이 공허하고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 정준하 씨가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이라는 게 있는데 1년에 6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거기 6명 중에 정준하 씨가 뽑혔다고 합니다. 네. 자, 정준하 씨가 3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서는 겁니까? 네. 3년 만에 서는 거고 방송 활동도 사실 한 10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복귀를 한 셈이어서 좀 약간 공포감이나 울렁증이 좀 있는데 지금 극복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티 오브 엔젤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3년 만에 복귀하면서. 네, 이 작품이 사실 1989년에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처음에 초연이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 공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이라고 하면 그 역할을 우리나라에선 처음 맡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를 따라 할 필요도 없고 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이 자신의 것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설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드라마 얘기로 넘어갑시다. 새로 방영되는 드라마 멜로가 체질. 예, 어떤 드라마입니까? 네, 오늘 처음 방송되는데요. JTBC 드라마인데 극한 직업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이 처음으로 드라마에 도전을 하는 어허. 작품이어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예. 이병헌 감독이 극한 직업으로 1,000만 이상을 기록하고 네, 바로 1,600만이죠. 네. 네. 1,600만요? 네. 바로 드라마로 도전한다. 기대가 되네요. 네. 드라마로 온 이유가 있습니까? 이 드라마 대본을 4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영화 20을 끝나고 나서 쓰기 시작했는데 2시간 안에 영화로 풀기에는 조금 방대한 양이어서 이게 드라마로 좀 길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작업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어떤 장르입니까? 30대 여성 친구 3명이 주인공이고요. 그 30대 여성 친구들의 고민과 일상 그리고 연애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굉장히 다양한 등장인물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로맨틱 코미디입니까 그러면?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연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로코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누가 나오나요? 천우희 씨랑 전여빈 씨, 한지은 씨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그 안재홍 씨와 극한 직업에 출연했던 공명 씨가 나옵니다. 예, 안재홍 씨와 네. 공명 씨. 안재홍 씨가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 했어요? 10kg나 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작품을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스타 PD로 나오거든요, 역할이. 그래서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 그 로맨틱 코미디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김한진 기자는 어때요? 근데 저도 좀 현실적이게 그리면 예.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정말 흔히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대사로 그대로 나와서 저도 좀 오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고요. 자, 그룹 H.O.T의 멤버죠. 강타 씨. 여러 여성들과 얽힌 연애사 논란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렸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난 1일 8월이 되자마자 사건이 불거졌는데요. 예전에 과거에 사귀었던 레이싱 모델 우주환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예. 네, 실수로 올렸다고 해요.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 헤어진 사이라고 밝혔어요. 예. 그리고 동시에 배우 정유미 씨와 또 열애설에 휩싸였는데 이 역시 뭐 강타 씨 측도 마찬가지고 정유미 씨 측도 사귀지 않는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KBS 아나운서 출신인 오정연 씨가 자신의 SNS에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강타 씨, 우주환 씨의 이름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자신의 예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풀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타 씨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타 씨가 예전에 오정연 씨와 사귀었던 사실이 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게 됐죠. 예, 쉽게 얘기하면 우주환 씨가 실수로 사진을 강타 씨랑 스킨십을 한 사진을 올렸는데 네. 예전에 사귀었지만 지금은 안 사귄다. 네, 헤어진 사이다. 예, 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오정연 씨가 그 사진을 보고 또 그 기사를 보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강타 씨랑 오정연 씨가 사귀는 와중에 우주환 씨랑 만나는 거. 네.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이제 일찍 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만나고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올렸죠. 예. 네. 그러면서 정윤 씨까지 등장하면서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걸로 일파만파 퍼져버렸네요. 네. 예. 그러면서 SNS에 당사자 언급된 여성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또 댓글로 악플들이 막 달리기도 했는데 우주환 씨가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네,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팬들이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침묵했던 강타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글도 남겼죠. 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게 사과문을 올렸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혹은 사과한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앞에 뭐 정황이나 이런 예. 건 없이 뭐
죄송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죠. 예. 네. 그러면서 강타의 이번 스캔들로 인해서 신곡 발매 그리고 일본 공연까지 불발됐다고요. 네, 소속사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강타 씨는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9월 달에 H.O.T 단독 콘서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대관을 마쳤고 티켓팅도 끝난 상태여서 지금 취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내부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네. 뮤지컬 헤드윅에도 강타 씨가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여기도 하차했다고요? 네, 개막을 10일 남겨두고 이제 제작사 측에서 강타 씨가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다른 배우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강타 씨가 출연하는 회차가 그냥 아예 없어지는 것이어서 제작사 측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죠. 네. 팬들도 당연히 이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을 테고 지금 오랜만에 재결합한 H.O.T의 다른 멤버들도 네,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팬들도 사실 현재 조금씩 일부에서는 취소 티켓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분위기가 작년처럼 막 이렇게 좋고 뜨겁고 설레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공연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관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대중의 사랑과 신뢰로 먹고 사는 게 연예인인데. 네. 이런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강타 씨로서는 당연히 사과하고 자숙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팬들이 굉장히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강타 씨도 어떠한 입장을 또 밝힌 것이 없이 간단하게 사과문만 남겼기 때문에 팬들도 좀 실망감을 계속 토로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정현 씨는 옛날 일이 너무 화가 났을까요? 잊고 지냈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화가 났다고 해서 주변에서도 말렸는데도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원래 강타 씨의 팬이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네, H.O.T 광팬으로도 유명하고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 이야기 해보죠. 요즘 한일 관계가 많이 냉각되어 있는데 방탄소년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음반 100만 장을 팔아치웠다고요? 네, 오늘 일본 레코드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방탄소년단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일본어 버전이 10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그리고 해외 가수 중에서도 처음 있는 기록이어서 방탄소년단이 또 새로운 역사를 썼죠. 예.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할 때 그때 또 방탄소년단이 도쿄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때도 성황리에 가득 채워서 마쳤죠. 네, 그때도 양일간 10만 명을 모았고요. 10만 명. 네. 대단하네요. 돔 투어도 나고야에서도 했고 시즈오카에서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나고야, 시즈오카, 오사카까지. 네. 일본은 한 바퀴 돌았군요. 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어도 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콘서트인 시즈오카 공연에 다녀온 그 관객들에게 물어봤는데 시즈오카에는 굉장히 성황리에 했고 팬들은 전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방탄소년단의 노래, 음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 있으면 항상 취재하러 가잖아요. 이번엔 안 갔습니까? 네, 일본은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 때문에 안 간 겁니까? 네, 지난해 도쿄돔을 다녀왔기 때문에. 예. 네. 이번에도 도쿄돔에서 한 거예요? 이번엔 도쿄돔에서는 그 작년에 했고 예. 이번 월드 투어 스타디움에서는 마지막으로 시즈오카를 돌았습니다. 네. 그 혹자들은 농담식으로 네. 아베가 방탄소년단 비판 한 번만 하면은 전 세계 아미 팬들이 다 몰려가서 아베 항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아무래도 뭐 귀찮아서라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네. 또 이 방탄소년단의 팬들이 지난번에는 그 5.18 민주화 기념운동 참석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한국에 오면 꼭 들르는 그 루트가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통해서도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팬들이 그 역사 투어를 하기도 하고요. 예. 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와 문화는 별개로 봐야 된다. 김 기자도 그런 입장입니까?
네, 아무래도 너무 깊게 관여를 하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케이팝 가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그 입장들, 난처한 입장들도 저도 좀 듣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네. 지난번에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국적의 아이돌 뭐 퇴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네, 있었고 최근에 로켓펀치라는 걸그룹이 데뷔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일본인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쇼케이스를 다녀왔는데 그 질문이 또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와 문화는 별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김하정 기자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